떠날 수밖에 없어. 이젠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 어두웠지만 나를 알 수 있었어. 그대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난 그대에게 상처받을 줄이고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건 믿을 수는 없지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겠지.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그대여 안녕.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거야. 난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돼. 제발 울지 말고 날 위해 웃어줘. 아쉬움에 떨려도
잠들은 새벽 난 꿈을 꾸고 있어 흐느끼만큼 지친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사랑은 너의 미소처럼 수줍길 바래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널 사랑하는 만큼 기대실 수 있도록 지친 어둠이 다시 불어넣을 때 지금 모습 그대로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잃어버린 만큼 자유롭다는 걸 세상은 쉽게 잊으려 해 소중한 우리의 바람이 다시 피어나 그날을 꿈꾸며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We can reach the other side if we hold on to the passion 지친 어둠이 다시 불어넣을 때 Getting closer day by day Ooh, baby 제발 내 곁에 있어줘 만들고 싶진 않아 세상이 바라는 걸 우리만의 미래 만들 거야 작지만 소중한 꿈을 위해 제발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살다가 널 만나면 멋지게 따지고 싶어. 힘든 세상에 나 홀로 남겨두고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던 사랑을 이제야 알겠어. 보잘것없지만 날 위해 남겨둔 내 사랑을 받아줘.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모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언론 관점을 떠나서 정무적으로 놓고 보면 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순방에서 하는 일들이 화제가 되어야 화제가 되는 방식 어떤 의미로든으로 대통령실이 언론에 제공하는지 전 이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 혹시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아마 한미 정상회담,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질의응답도 안 받았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뉴욕 순방 때 워낙 이제 설화에 구설수에 오르다 보니까 마이크 사태 예. 최대한 모든 리스크를 지우자. 그것만이 이 순방에서의 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기타 다른 방식으로 구설을 오르지 말자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문제는 그 MBC 탑승 배제부터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이런 사후 그 보도자료만 계속 나오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신뢰를 충분히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김건희 여사 이제 프로그램 보면 그림만 있고 울림이 없다라는 제 표현을 쓰는데 그림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가는 과정도 없고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되니까 저는 좀 이게 여러 가지 기획 자체나 과정,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해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습니다. 모든 논란을 지우고 싶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기자 입장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좀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음향을 잡을 때의 그 문제들도 직접적으로 뭐 가이드라인처럼 대통령실이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채널로 잡아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바이면 날리던 사태 이후에 대통령실이 뭔가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출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접근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오늘 있었던 그 G20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 오늘은 하셨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앓는 아동과 사진을 찍는 등 이제 비공개 일정이 사후에 사진으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너무 과도한 홍보와 설정이다 이런 비판을 아주 맹렬하게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퍼스트 레이디를 우리들 눈으로만 봅니까? 외국 정상들, 외국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여태 대통령 영분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질 못하나요? 예? 그 영부인께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제 오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김환 기자 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뭐 과도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 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모에 대한 품평을 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사회적인 상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결여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사가 왜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 근데 왜 여기 가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거지가 언론들 눈높이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로 나온 사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도한 연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치부 앞에 가서 사진을 굳이 찍는가. 그러면서 나는 왜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사진을 찍는가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실이 애초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 외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에서 그 기조에서도 벗어나고 너무 이제 두드러져 보이는 이게 이제 지금 역효과를 부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이 외모 관련 발언은 전 대단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주호영 의원이 이제 단독 출마로 마지막 교통정리가 되다가 이용호 의원이랑 둘이 1대1 대결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윤상현 의원 출마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수도권 중진이냐 아니면 정진석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이 정도에서 아마
당대표가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내각에 있는 분들이 나오거나. 네. 근데 수도권 중진에서 3선 이상의 중진이라고 할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랑 윤상현 의원 정도밖에 없어요. 지난 총선 때 워낙 국민의힘이 많이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원 외에는 나경원 의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윤심을 얻기 위해서 윤 의원께서 조금 무리한 언행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정무적인 해석을 보태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김원 기자. 네.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네, 오늘 네.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갖고 있는 혐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이 있고요. 네. 미래 사업을 앞두고 개발 정보를 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고요. 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행 지분의 일부인 428억 상당을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씨와 공동 소유한 게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당일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요게 아마 서울 검찰 쪽으로 지금 출두를 해서 아마 지금 얘기한 혐의일 거고요. 예. 성남 FC권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도 아마 그쪽 성남지청에서 아마 들여다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수사 부분이니까 김준호 변호사께 이제 법적인 부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압수수색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요. 그런데 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것이 첫째,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을 한 부분이요. 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를 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100회 넘게 언급했다. 이 네. 의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 수사의 칼날의 끝에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영장 내용이라고 좀 살펴지고요. 네.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했을 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따온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법원 판결문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방식이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이 공모관계 입증을 하기가 너무 좀 우회하는 방식들을 검찰이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언론에 알려진 상태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유동규 혹은 뭐 김용, 뭐 남욱, 뭐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그럼 그 뇌물을 받은 걸 다시 이재명 대표한테 공유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넘어야 될 산과 입증이 안 되니까 그걸 좀 넘어서기 위해서 그냥 정치적 공동체라는 레토릭으로 이제 이거를 좀 뭐랄까 넘어간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아마 피의자 신분은 아니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본인이 부정할 경우에는 그냥 서면질이나 이런 걸로 대신할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다만 뭐 요즘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측 불가능의 영역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혐의를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1번, 2번, 4번의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3번이 사실 무시무시한 내용이거든요. 3번이 뭐냐면 일부 언론은 뭐 700억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세후 428억이라는 거죠. 거죠. 그 천화동행 지분의 일부를 그 유동규 씨랑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랑 공동 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정치적 공동체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 실장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부분의 수사의 최종적인 타깃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라는 레토릭에 아직 뭐 어떤 연결고리가 나오는 대목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가 크게 3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쌍방울 관련된 수사들이 있고 성남 FC 수사가 있고 대장동 관련 수사가 있습니다. 이 세 수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서너 명입니다. 고리는 뭐 유동규,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 그 지금 이제 구속된 김용 연구원장, 정진상 실장 이렇게인데 그러니까 3명은 지금 다 어쨌든 신병이 확보가 된 상태고 마지막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건 결국에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이재명 대표로 넘어가겠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김준호 변호사가 요즘 검찰의 수사 예측 불가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예측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김용 상대 수사라든지 네. 지금 정진상 실장 상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현재 진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종합 검토하셨을 때 네.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까요? 그리고 청구한다면 발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구속영장은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단 네.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은. 네. 근데 다만 정진상 실장이 일단 출석도 했고 그 다음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관계에서 특별히 증거인멸을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장을 심사할 때 있어서는 유무죄와 달리 그냥 영장 심사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네. 사실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하게 구속영장 심사 기준을 저는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오해하지 말게 들으시고. 그 말씀은 김준우 변호사가 자주 틀린다는 건 법원이 원칙에 어긋난 영장 심사를 하고 저희가 있다. 모르는 기록들이나 상황들이 좀 있을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도만 보고 수사 상황을 캐치하기 때문에 네. 꼭 법원이 뭐 문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영장이 안 나온다고 해서 불구속이 된다고 해서 네. 뭐 정진상 실장이 무혐의다 이런 건 아닌데 언론의 프레임은 늘 영장이 나오면 유죄고 영장이 안 나오면 무죄다라는 프레임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참 늘 방송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려고 영장에 허위 주장을 기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이거 좀 살펴보셨어요? 네네. 그 보도만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이제 네. 현금을 전달해줬다라고 하는 이제 뇌물죄와 관련된 뇌물 전달 방식이 이제 네.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는 건데 혐의가 예. 이게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 집으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갔다. 그렇게 돈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영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계단 앞이나 이런 데도 다 정진상 실장 집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날조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우리는 현장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참 양쪽 다 봤다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뭐 양쪽 다 일리 있는 얘기니까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한 기자. 그런데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숨겨진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 주장은 뭡니까? 네,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조우형이요? 예,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대출을 받을 때부터 그리고 이 대장동 그 개발 초창기 때도 자금을 끌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왜 그러냐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인물이 실제 차명으로 천화동에 들어와 있고 이 지금 이제 여러 버전으로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미 드러난 대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지금 수사를 피의자 전환 안 하고 참고인으로만 그냥 두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낳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잊었는데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 50억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50억을 받은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인물이 여럿 있었는데 법조계에.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조우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도 추정이 되는 건가요? 뭐 수사 협조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지금 언론에 드러난 일부 보도 내용만 갖고 네. 이분이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뉴스타파가 제기하는 맥락은 지금 대장동 수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타깃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인물들은 비어있다 지금 수사가. 네. 뭐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김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을 찾기 3초부터
써보기 전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웰릭스는 선체험 후구매. 써봐야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홈페이지에서 홈체험 신청하세요. 이제 웰릭스 없으면 정말 난 몰라. 웰릭스. 행복한 가을 쉐보레가 준비한 특별 구매 혜택. 트레일블레이저, 트레버스 등 최대 400만원 콤보 할부 할인 또는 72개월 무이자 할부로 올가을 놀라운 혜택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전시장에서 11월 행정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미래에셋 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 증권 개인연금 레버 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 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 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포크일수록 가사는 더 커져가니까 모두가 기다려온 올해 지프 최고의 혜택 지프 어드벤처 데이즈. 11월 한 달 레니게이드, 체로키 등 모델별 최대 1,099만원 할인,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지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정경호 씨, 요즘 뭐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무지 떠오르는 중.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기다림은 짧게, 혜택은 크게. 골프, 아테온, 티구안 올스페이스, 폭스바겐의 베스트 라인업을 지금 만나보세요. 최대 12% 할인과 특별한 선물 당첨의 기회.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Volkswagen.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에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까지 더해지면 더 힘든 퇴근길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양화대교 조금 못 가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호대교부터 밀린 차들이 여의도 부근까지 더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도 행주대교까지 밀립니다. 동호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가는데 소요시간 70분 예상하셔야겠고요.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으로는 관악터널 안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밀립니다. 관악터널 중간 지점부터 출구 쪽으로 어렵고 고장차 구간도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 서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청담대교에서 수서 쪽으로,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벌말 사거리부터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홀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3 DJ를 맡게 된 에이티즈의 홍중 윤호입니다. 넓고 깊은 아이돌의 세계 MBC 라디오 그리고 NC 유니버스에서 뱅디 쭝디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아이돌 라디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장을 맡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개막을 선언하며 세계를 분열시켜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냉전에 빠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식량 에너지 안보 문제를 다룬 첫 번째 세션에서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할 것을 제안하고 불합리한 수출 또는 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하며 혁신적인 녹색 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한중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푸놈펜 성명에선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태여서 중국 측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공개 수사에 나선 지 약 4주 만인데 오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 성남시 비서실장,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개발이익 수백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미래신도시 개발 당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출석을 요청했지만 정 실장이 너무 촉박하다며 일정을 미뤘고 오늘 취재진을 피해 청사에 나왔습니다.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며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나선 지 4주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8일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먼저 구속 기소하고 바로 다음날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압수영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 당시 이 대표가 얼마큼 관여했는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보민입니다. 12구 참사와 관련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복과장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간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김모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오늘 오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특수본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정식 대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과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 전 과장은 헬로인 인파에 대한 우려가 담긴 부하 직원의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나흘 뒤인 이달 2일 해당 보고서 원본 파일이 삭제됐는데 이 과정에서 상부의 삭제 지시와 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 전 과장은 보안문서 처리 규정상 지체 없이 폐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수본은 진술이 엇갈린다며 보고서 삭제자 등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참사의 대응과 관련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등 간부들도 오늘 오후부터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 제외되는 등 참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노조가 참사 책임의 주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담당하는 공수처에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특수본은 수사 권한을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체 의원 112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찬성 72명에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일은 원안의 경우 내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안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매체 2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희생자 이름도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뒤 이어지는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 등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는 12구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14일 밤 기준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217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에 단 한 석 차이로 다가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석 수는 435석인데 이 중 과반 최소 의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하원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하원에서 205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선거구의 개표 추세를 보면 하원 다수당 자리를 공화당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춘천 3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0도. 겨울이? 한 달째 따라 살까? 따라 사도 되나? 따라 살까? 따라 사도 되나? 실컷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유산균은 셀티아이니까. 어차피 셀티아이가 답이었네. 프리미엄 유산균 셀티아이. 셀로닉스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농구 대통령 허재가 말하는 전립선 미대증 개선 비결은 배뇨로 인해 끊길 때 유행타민 캡슐로 작전 타임. 잔뇨로 시원하지 않을 때 유행타민 캡슐로 패스해. 빈뇨로 밤샐 때 유행타민 캡슐로 개선해. 전립선 미대증 개선제 유린타민 캡슐로 개선 허재. 이게 약국에만 있어? 현대약품 유린타민 캡슐. 초당대학교 총장 박정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교육,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는 항공 특화 대학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간호 호텔 조리 분야 최상의 교육으로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드림 하이, 플라이 하이. 초당대학교.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연말정산 공식. 연말정산에 삼성증권을 더하면 세금 부담이 빠지니까 답은 뭐다? 삼성증권 연금.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지친 나를 안아주는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주는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브라.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수많은 차차차의 연속입니다. 승진 3일차, 운동 2주차, 택시운전 10년차까지 모두의 N차 스토리 원더풀 차차차.